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부러진 화살을 시위에 걸었을 때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군중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미친 거지가 귀한 시험장을 더럽히는구나. 하지만 사내가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려보낸 그 순간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단상 위에 앉아있던 권세가 박대감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살이 꽂힌 곳은 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던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추악한 비밀의 심장이었지요. 과연 이 거지는 누구이며 왜 10년 만에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처럼 달밤에 듣기 좋은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사방이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나 묵과 시험장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시험장 입구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사내. 그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발뚝은 흉터로 가득했고 발가락이 다 삐져나온 집시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요. 군사들이 창칼을 앞세워 그를 막아섰지만 사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차가운 눈동자가 군사들의 기세를 단만에 눌러버렸지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단상 위에서 호통을 친 것은 이 나라의 병권을 쥐고 흔드는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장원 급제하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 해괴한 광경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지요. 하지만 사내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때 묻은 응시원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관아의 직인이 찍힌 정식 원서였습니다. 심사관들이 당황하며 박대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저었지요. 좋다. 법이 그러하다면 쏘게 두어라. 어차피 저런 목궁으로 관역이나 마치겠느냐. 망신을 당하고 나면 그때 목을 쳐도 늦지 않을 터. 박대감의 비열한 웃음에 주위의 간신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시험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문지기이자 과거 이 판서댁에서 마국간을 돌보던 김노인이었지요. 김노인은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어린 주인님의 모습이 저 사내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련님은 그때 분명히...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내는 주위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활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누군가 연습하다 버린 부러진 화살 하나를 주워들었지요. 그가 활시위를 먹이자 장내에는 일순간 기이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내가 주워든 것은 화살촉도 없는 부러진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구경하던 유생들과 무관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허허, 저 미친 자가 대궐마당을 놀이터로 하는구나. 촉도 없는 막대기로 무엇을 꿰뚫겠다는 건가. 하지만 박대감의 아들 박종도는 웃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활을 잡는 그 자세, 어깨의 높이와 시선을 고정한 그 꼿꼿한 자태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로 10년간 짐승처럼 산속을 누비며 단련된 강철 같은 근육이 꿈틀거렸지요. 킥! 낡은 목궁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소리였으나 사내의 손등에 솟아오른 핏줄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가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슈! 화살촉도 없는 나무 막대기가 공기를 찢는 듯한 파열음을 내며 날아갔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매서웠던지 단상 위에 있던 박대감의 귀가 얼얼할 정도였지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관역 한복판에 먼저 박혀있던 박종도의 화살이 거짓말처럼 반이로 갈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내가 쏜 부러진 막대기가 깊숙이 박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시험장은 찬물을 띄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롱하던 입들은 벌어진 채 거물어질 줄 몰랐고 박대감의 얼굴은 흘기치로 변했습니다. 저것이 정녕 가능한 일인가? 촉도 없는 막대기로 화살을 쪼개다니. 박대감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활쏘기 솜씨,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를 단죄하듯 시위를 놓는 저 기세.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나라 최고의 신궁 이판서의 비기였습니다. 박대감의 눈동자가 팔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다. 분명히 그날 밤 가솔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보고받았거늘.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도 박대감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다음 화살을 줍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이때 문지기 김노인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내가 걷는 걸음걸이,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며 소리 없이 움직이는 저 몸짓은 이 판서댁 장자, 어린 시절부터 무예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이진 도련님이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시고. 김노인은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편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박대감의 아들 박종도가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놈, 어디서 요행수를 부려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박종도는 자신의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사내를 위협했습니다. 사내는 그저 박종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사람을 상대하는 눈이 아니라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를 보는 듯 무심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박종도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지요. 좋다. 다음은 달리는 말 위에서 쏘는 기사다. 어디 그 누더기를 걸치고도 말등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보겠다. 박대감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복인 무관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산에게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시험장에서 살아서 나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사 시험이 시작되자 시험장 마당에는 거친 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말 위에서 달리는 속도를 이겨내며 관역을 마치는 일은 웬만한 무관들도 평생을 바쳐야 겨우 익힐 수 있는 고난도의 무예였지요. 박배감은 곁에 있던 군관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살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전홍에게는 흑풍을 내주어라. 흑풍이라 불리는 말은 성질이 불같고 사나와 길들이는 데만 수명의 마부들이 다쳤던 괴물 같은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박대감의 신복은 말의 안장 밑에 날카로운 바늘 여러 개를 몰래 심어두었습니다. 사람이 올라타 무게를 싣는 순간 바늘이 말의 등을 찌르게 되고 그러면 말은 미쳐 날뛰며 올라탄 자를 들이받아 죽이게 될 판이었지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노인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박대감 일당의 수근거림을 통해 저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내를 죽이기 위한 함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일개 문지기인 그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가는 사내도 자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김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루라기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판서가 말들을 조련할 때 쓰던 특수한 소리를 내는 뼈필이었지요. 사내가 천천히 흑풍에게 다가갔습니다. 검은 말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앞발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거지가 기어코 제 무덤을 파는구나. 말 근처에 가기도 전에 발길질에 치여 죽을 게야. 사내가 말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려던 찰나 박대감의 아들 박종도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무엇 하느냐? 시간이 없다. 당장 올라타지 못할까? 사내는 망설임 없이 말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말의 살을 파고들자 흑풍이 비명을 지르며 뒷발로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히힝!
말은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댔고 사내는 위태롭게 안장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박대감은 이제 됐다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낮고 기이한 떨림을 가진 새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휘, 휘. 그것은 김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소매 속에 숨긴 손으로 조심스럽게 불어낸 피리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근처 나무에서 새가 오는 줄 알았겠지만 흑풍의 귀는 번쩍 뜨였습니다. 그 소리는 10년 전 이판서의 마구간에서 자랐던 흑풍이 가장 좋아하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신호였으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일 듯이 날뛰던 흑풍이 갑자기 앞발을 내리고 우뚝 멈춰선 것입니다. 사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의 귀에 대고 무어라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마치 오랜 벗을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그러자 흑풍은 안장 밑에 고통을 참아내려는 듯 근육을 부르르 떨면서도 사내를 태운 채 평온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저럴 리가. 바늘을 박았는데 어찌 말이 얌전하단 말이냐. 사내는 고삐를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다리로 말의 옆구리를 단단히 조인 채 등에 짊어진 낡은 목궁을 꺼내들었습니다. 흑풍이 시험장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말 위에서 사내는 화살 3발을 한꺼번에 시위에 걸었습니다. 일시삼전. 한 번에 3발을 쏘아 각기 다른 목표를 맞히는 전살적인 기술. 이판서 가문만이 대대로 전수해 왔으나 가문이 멸문당하며 맥이 끊겼다고 알려진 그 비기가 지금 누더기 거지의 손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3발의 화살이 찰나의 순간에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나는 중앙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고 또 하나는 시험장 깃발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박대감이 앉아있는 단상 바로 앞, 그가 아끼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화병이 깨지는 파편이 박대감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대감은 공포에 질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내려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박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참고 견딘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은 응시자가 아니라 자객이다! 당장 요절을 내라!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도망칠 기색도 없이 천천히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방이 창끝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사내를 겹겹이 에워쌌고 날카로운 칼날들이 사내의 목줄기를 겨누었지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놈은 응시자가 아니라 대감을 시해하려 침입한 자객이다. 당장 사지를 묶어 옥에 가두어라. 박대감의 비명이 시험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지요.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내지르는 박대감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 서슬퍼런 창날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에서 꺼낸 물건을 단상 위로 툭 던졌지요. 먼지 묻은 천뭉치가 대구르르 굴러 박대감의 발치에 멈춰섰습니다. 박대감은 그것이 폭탄이라도 되는 양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슬쩍 천을 들춰본 순간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임금께서 이판서에게 하사하셨던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이판서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어가던 날,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전하라며 어린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가문의 마지막 증표였지요.
이것이 왜 내 놈손에 있느냐? 박대감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사내를 죽여 이걸 막고 싶었지만 구경하던 수많은 백성과 유생들이 이미 그 물건을 보았습니다. 이때 박대감의 아들 박종도가 비열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놈은 그저 역적의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일 뿐입니다. 천한 도둑놈이 묵과일 응시하여 우리 가문을 능멸했으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박종도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사내를 죽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활을 다시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말없이 활을 들어 박종도를 가리키는 사내의 행동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대결하자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지요. 거지라 한들 묵과 응시증이 있고 실력 또한 저리 출중한데 대결도 없이 자객으로 몰아 죽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소. 당당하게 대결을 시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오. 박대감은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자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지요. 박대감은 독이 오른 눈으로 아들 박종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좋다! 정식 대결을 허락하마! 단, 이번에는 평범한 관역이 아니다. 저 멀리 남산 꼭대기에 걸린 북을 먼저 맞히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지는 자는 감히 대감을 능멸하고 시험장을 어지럽힌 죄로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남산 꼭대기라니요. 그것은 눈으로 보기도 힘든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산바람이 거세어 화살이 날아가다 휘어지기 일수인 곳이었지요. 이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놓고 사내를 죽이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종도는 이미 준비해둔 특수 제작된 강궁과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무거운 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사내의 손에는 여전히 다 낡아빠진 목궁 하나뿐이었지요. 사내의 손가락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거친 나무 활에 쓸려 살점이 패어나갔으나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손가락을 칭칭 감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해졌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걸린 북은 형태만 겨우 보일 정도로 아스라했지요. 거센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시험장의 깃발들은 미친 듯이 펄럭거리며 울었습니다. 박대감의 아들 박종도가 자신만만하게 활을 지켜저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살피더니 거구의 몸집으로 강궁을 힘껏 당겼지요. 슈! 화살은 맹렬한 기세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산등성이에 도달하기도 전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말린 화살은 허무하게 숲속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건 요행일 뿐이다. 바람이 너무 세다. 박종도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기회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 누더기 사내의 차례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산 꼭대기의 북이 아니라 북을 매달고 있는 오래된 고목의 밑동 쪽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미친놈이 이제는 방향도 못 잡는구나. 북을 맞히라니 땅바닥을 보고 쏘다니. 박대감 일당의 비웃음이 터져나왔으나 사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진아, 바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바람을 태워보내야 하느니라. 사내의 손가락에서 시위가 풀렸습니다. 덩! 낮고 묵직한 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살은 박종도의 것보다 느리게 날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춤을 추듯 바람의 물결을 타더니 남산의 가파른 절벽을 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북이 아니라
북뒤편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작은 상자를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과창! 나무 상자가 박살나며 그 안에 들어있던 누런 종이 뭉치들이 바람을 타고 눈송이처럼 시험장 마당으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죽었습니다. 그 상자는 10년 전 이 판서를 모함할 때 썼던 가짜 밀서와 자신이 뇌물을 받은 장부들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고 남산 북뒤편에 숨겨두었던 비밀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 한 장을 김노인이 얼른 자마채 소리 높여 읽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이 판서댁을 멸문시킬 때 박대감이 조작한 가짜 밀서가 아닙니까? 여기 박대감의 인장도 찍혀 있습니다. 시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내가 쏜 화살은 단순히 북을 맞히는 승부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썩지 않고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의 심장을 꿰뚫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당장 죽여서 입을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을 눈앞에서 본 군사들은 창을 내렸고 분노한 백성들이 시험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이제야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눈에는 10년의 세월을 견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환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 내 아버지를 기억하느냐? 사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시험장을 울렸고 박대감은 공포에 질려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누런 종이들은 마치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되어 박대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대감은 바닥을 기며 종이들을 움켜쥐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담장을 넘어와 그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둘 손에 쥐었으니까요. 이것 보게, 여기 우리 아버지를 역적으로 물었던 그 이름도 적혀 있네. 세상에, 박대감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단 말인다. 분노한 민심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시험장 정문을 열고 임금의 명을 받은 의금부 판사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내가 미리 밀지를 보내 진실을 밝히기로 약조했던 마지막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죄인 박진수를 포박하라. 추상 같은 호령에 박대감의 화려한 관복은 찢기고 그 잘난 아들 박종도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을 이어온 관세가 단 3발의 화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사내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홀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김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노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내의 거친 손을 맞잡았지요. 도련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김노인의 어깨를 한 번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아군에 대한 뜨거운 인사이자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작별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나 거래 관직도 화려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낡고 부러진 활을 시험장 한복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남노한 누더기를 여민 채 군중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가 이 판서의 아들 이진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지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이 미쳐 날뛸 때면 어디선가 부러진 화살을 든 사내가 나타나 진실을 꿰뚫는 화살을 날린다는 전설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올 뿐입니다. 억울한 눈물은 결국 닦이기 마련이고 감춰진 진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이 엄중한 가르침을 남긴 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한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